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LG전자 생산기술원에 지원하게 된 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생산기술원에 지원하게 된 유입니다. 다들 시간이 없을 거고 다들 취준생 분들이니까 이제 서론 필요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번에 LG전자 23년도 상반기에 생산기술원 AI 직군에 지원을 하여서 최종 합격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 꿀팁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찍었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LG인TV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LG인TV는 이제 LG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직군이 지원하는 직군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 공고를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제가 찾아봤던 방식이고요. 링크는 여기나 이제 더보기나 댓글에 제가 달아 드릴 거고, 이제 LG인TV의 이제 R&D 부문을 제가 계속 보면서 나는 어떤 직군에 어울릴까, 이 직군은 무엇을 할까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LG전자 취업 준비방이라고 오픈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사실 취준하면 외롭잖아요. 이제 다 같이 준비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채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시라면 꼭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계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질문을 하시면 가끔 현재 진짜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시고 하니까 꼭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코테랑 인적서 1차, 2차, 3차 면접을 보고 그런 전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서류에 있어서 만약에 학사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관련 과목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그리고 학점을 뭘 받았는지를 적게 되는데, 이때 했던 고민이 전부 다 A풀이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때 5개를 적으라 했었는데 4개 정도가 이제 A라인을 적고 나니까 이제 뭘 적어야 할지, 이제 관련 없는 걸 A풀로 적어야 할지, 관련 있는 B풀을 적어야 할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관련 있는 인공지능 과목이라는 거를 이제 B풀을 제가 받았어가지고 B풀 학점을 적어놓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좀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관련 있는 과목을 적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이제 어떤 직군, 어떤 근무지,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적으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작성을 했는데, 이제 최종 면접 때 이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이거를 지망을 다 작성하지 않고 그냥 1지망, 2지망 작성하신 분들도 있고 1지망만 작성하신 분도 있어서 이거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렇게 풀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딱 3개 정도는 보고 가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그 문자열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에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연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서치 알고리즘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BFS나 DFS는 이제 구현을 하실 줄 한번 해보고 코딩 테스트를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배열, 이제 행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다루는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23년 기준 이 3개는 어느 기업이나 다 코딩 테스트에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실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LG전자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두 문제만 붙어도 합격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소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두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까지 전부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이나 2번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3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3설 한 사람이 좀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번, 2번을 좀 확실하게 푸는 것도 약간의 테크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를 노린다. 만약에 지금이 23년도 상반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서 당장의 취업은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LG전자나 다른 뭐 삼성이나 SKT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 인적성을 먼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기엔 꿀팁인 것 같은데 기업에 있어서 인적성은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보관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적성을 한번 봐 놓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인적성을 다시 안 봐도 된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테랑 인적성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서류 합격하고 코테하고 인적성을 보라고 하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라면 이제 인적성을 미리 봐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지원을 할 때 코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코테만 보고 인적성은 예전에 본 거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5번째 이제 1차 면접을 보시게 될 거예요. 1차 면접은 다들 아시다시피 직무 위주로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는데 투두가 올라와요. 이제 PPT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PPT 양식을 주는데 PPT가 제가 기억으로 5장을 넘기지 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좀 위주로 적은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면접관님들이랑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모든 대답에 좀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논리성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혹은 2차, 3차 면접입니다. 직무 위주라기보다는 인성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다들 1분 자기소개 정도는 이렇게 외워서 준비해 가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2차 면접관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면접에는 저 하나 1대 다였는데 한 3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2차 면접에는 1대1 면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피드백이 저는 지원한 곳이 이제 빅데이터나 AI다 보니까 그거를 위주로 좀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그거를 위주로 나 AI 하고 싶다. 나 AI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 그 2차 면접 보신 임원진님께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저 사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2차 면접을 굉장히 망했기 때문에 왜 망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AI를 선택을 했냐? 뭐 다양한 그런 교과목 중에서 왜 AI를 선택했냐 했을 때 반도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AI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AI 직군으로 제가 지원을 했어도 이제 면접을 볼 때 혹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제가 어떤 직무를 지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좀 사업부 위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생산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이나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기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부인데 그런 거에서 내가 어떤 거를 영향을 펼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직무에 매달리지 마시고 좀 플렉시블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제가 지원한 거 말고 다른 사업부에 뭐 다른 직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 직무를 제가 한정 짓기보다는, 만약에 한정 짓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좀 정말 간절하다, 붙고 싶다 하시면 사업부 위주로 좀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 최종 면접인데요. 최종 면접에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원래는 1대 다 면접을 준비해 와라 해서 이제 최종 면접을 오프라인으로 갔는데, 최종 면접을 1대 다라고 공지를 해서 1대 다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갔는데,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오늘 다대다 면접 볼 거다 라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공지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면접을 5대5로 봤는데, 이제 딱 앞에 각각 팀의 팀장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한 20분이라고 잡았을 때 5명이니까 한 명당 한 4번? 4분 정도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각각 차례대로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한 2번 정도 차례가 오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말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번의 차례 안에 내가 준비한 거를 다 압축해서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좀 편한 분위기였어요. 약간 이렇게 압박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재밌게 어디 사냐, 뭐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물어보신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압박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압박 질문을 받고 나면 사실 다 그렇겠지만 떨어졌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울했었는데, 꼭 압박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종 면접이라고 해서 다 붙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최종 면접에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 면접은 좀 가볍게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어차피 준비한 거 다 말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서류나 이런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왕 이형이나 뭐 이런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참고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좀 이제 취준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많이 없고, 특히 생산기술원의 AI 직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이제 가장 걱정됐던 게 다들 석박사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석박사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꼭 석사여야만 붙는 게 아니라 학사도 붙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준비하신 거 이렇게 잘 얘기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너가 뭔데 이런 영상을 찍고 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특히 LG전자를 취준을 하면서 정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 보시면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막 최종 합격해서 막 우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적은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여서, 네, 뭐 좋아요나 구독 이런 거 말고 그냥 도움이 되셔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뭐 댓글 정도만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LG전자를 붙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받아줬으면 하고요. 다들 되게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좋은 날만 생각하면서 화이팅 해봅시다. 참고로 LG전자 최종 결과까지 한 2달 정도 걸린다는 거는 꼭. 너 이제 준비해라 각오해라 yo yo we coming through with straight out